한도연의 아침은 시계추처럼 정확했다. 오전 9시 반, 침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 가스레인지에 올린 주전자가 끓어오르는 소리. 차 우리는 동안 베란다 너머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시간.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국어교사의 삶은 은퇴와 함께 이렇게 단조로워졌다. 오늘도 별다를 게 없겠군. 혼잣말과 함께 따뜻한 보리차를 홀짝이며 신문을 펼쳤다. 정치면을 훑고 사회면으로 넘어가는 사이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오후 2시가 되어 있었다. 깨어나서는 또 차를 끓이고 저녁 준비를 하다 보면 하루가 저물었다. 평온했다. 아니, 사실은 텅 빈 고요였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 3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다. 도연은 이런 일상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 단정하게 정리한 앞머리 아래로 맑은 눈동자가 보였다. 그녀는 도연을 보고 짧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풍겨오는 은은한 종이 냄새. 마치 오래된 책방에서 막 나온 듯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인은 5층을 눌렀고 도연은 7층을 눌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묘하게 강렬했다.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내릴 때 도연은 무의식 중에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며칠 후 산책 중에 도연은 작은 간판을 발견했다. 책과 서점 카페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인이 떠올랐다. 혹시 그녀가 여기 주인일까? 궁금증이 일었지만 선뜻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와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3년 동안 메말라버린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고요했던 일상에 생겨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은 매일 산책길에 책과 쉼표 앞을 지나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늑한 공간, 차곡차곡 정리된 책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잔잔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 매번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고 도연은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했다. 바로 책과 쉼표였다.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잔잔한 재즈 음악과 원두 향이 그를 맞았다. 책장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던 서연이 고개를 들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오죠? 잠시 비 피해 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인사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창가에 놓인 몇 개의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그리고 구석진 곳에 마련된 작은 소파까지. 그냥 편하게 둘러보셔도 좋아요. 마음에 드는 책 있으시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읽으실 수도 있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시집 코너로 향했다. 오랫동안 문학을 가르쳤던 습관 때문인지 시집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윤동주 시집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저도 이 시 좋아해요. 어느새 옆에 다가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도연이 집어든 것은 서시가 실린 페이지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서연이 첫 구절을 읽자 도연도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비 오는 오후
작은 서점에서 만난 우연한 공명이었다. 가끔 이런 시를 읽으면 큰 위로가 되거든요. 서연이 말했다. 특히 힘들 때나 외로울 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시들에게서 위안을 받았는지 모른다. 선생님도 문학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국어교사였거든요. 은퇴한 지 3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정말 많은 좋은 책들을 아시겠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도연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공명을 체험했다. 누군가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를 나누는 일이 이렇게 기뻤던가. 비가 그치자 도연은 윤동주 시집을 구입했다. 집에 이미 같은 책이 있었지만 오늘의 기억을 간직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나이에 괜한 마음을 품는 건 아닐까? 환갑을 넘긴 나이에 설렘 같은 걸 느낀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그 망설임은 오래 묵힌 외로움만큼이나 무거웠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 오후의 짧은 만남이 그에게 남긴 여운은 생각보다 깊었다. 그 후로 도연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책과 쉼표를 찾았다. 처음엔 책을 구실로, 나중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서연도 그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문학에 대한 이야기, 날씨나 동네 소식 같은 일상적인 대화들이 조금씩 쌓여갔다. 하지만 서연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대화 중에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있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웃음으로 넘어가려 했다. 도연은 그 미묘한 벽을 느꼈지만 무리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한적한 카페에서 도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혼자 이런 일 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컵을 닦던 행주를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목소리에 묻어나는 쓸쓸함을 도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은퇴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해서요. 가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건 과거의 일이죠. 지금의 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서연이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실한 고민을 읽었다. 자신과 비슷한 공허함, 상실감 같은 것들을. 저도 사실. 서연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망설였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감지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기엔 아직 두려웠다. 도연은 서연이 때로 웃으면서도 멀리 있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걸 알았다. 마치 마음 한구석에 닫아둔 방이 있는 것처럼. 일주일 후 도연이 카페에 갔을 때 서연은 평소와 달리 침울해 보였다. 손님도 거의 없는 조용한 오후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도연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오늘이 남편 기일이에요. 조용한 고백이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업이 망하고 빚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3년 전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 후로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빚도 갚아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죠. 도연은 비로소 이해했다. 왜 그녀가 항상 거리를 두려 하는지, 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는지를.
혼자 견디기 힘드셨겠어요. 견뎌야 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 그날 도연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서연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아픔을 알게 된 지금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더욱 막막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워졌다가도 다시 멀어졌다. 서연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것을 후회하는 듯 며칠간 더욱 조심스러워했고 도연 역시 어떤 위로의 말도 부족하게 느껴져 망설였다. 각자의 그림자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우산을 챙겨야 할지 망설였다. 그런데 문득 책과 쉼표의 따뜻한 불빛이 떠올랐다. 며칠째 서연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서먹한 인사만 주고받았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우산 없이 나선 도연은 빗줄기를 맞으며 서점을 향해 걸었다. 멀리서도 노란 불빛이 보였지만 평소와 달리 손님이 전혀 없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대로 카페는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거의 비워진 와인 잔이 놓여 있었고 또 다른 잔에는 붉은 액체가 반쯤 차 있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머리카락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가 붉어 보였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도연은 젖은 외투를 벗어 걸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혼자 드시고 계셨군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오늘따라 혼자 있기가 싫어서요. 서연이 빈 의자를 가리켰다. 도연은 망설이지 않고 앉았다. 그녀는 세 잔을 가져와 와인을 따라 주었다. 이런 날엔 술이 필요해요.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도연은 잔을 받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평소에 조심스럽고 절제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무언가에 지쳐 보이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있었다. 힘든 하루였나요? 힘든 하루라기보다는 힘든 인생이랄까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낄 때?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 아내를 잃은 후의 절망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던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다.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는 매일이 그랬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사실 잘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이죠. 그러다 이 동네로 이사 오고 당신을 만났고 서연이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 한구석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가끔은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다. 아무 말 없이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너무 지칠 때가. 그 말은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연약함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순간. 도연은 말 대신 의자를 조금 더 그녀 곁으로 끌어당겼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와인 잔이 테이블에 닿는 작은 소리, 그리고 조용해진 카페 안에서 둘만의 숨소리가 들렸다. 기대셔도 좋습니다. 도연의 조용한 말에 서연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래 누르고 있던 긴장이 풀어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다. 오래 눌러왔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으로 고립을 깨뜨리고 있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고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기대어 있었다. 벽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도연은 익숙한 고요가 아닌 새로운 떨림 속에서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을 떠올렸다. 서연이 자신의 어깨에 기댄 채 조용히 울던 모습, 그 후에 나눈 진솔한 대화들,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진 긴 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향했다. 서연은 소파에서 무릎에 책을 올리고 조용히 읽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평온한 표정이 어제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도연의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부드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잠이 안 와서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분했다. 도연은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평소와 같은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랐다. 물 끓는 소리도, 찻잎 우려내는 향기도, 컵을 놓는 소리마저도. 어제는 감사했어요. 서연이 책을 덮고 말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걸 기억했어요. 뭐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기댈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연이 차 두 잔을 들고 와서 서연 옆에 앉았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3년간 지속되어 온 적막함이 온데간데 없었다. 선생님, 네,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서연의 질문에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마주하는 것, 그것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과. 사회의 시선이나 주변의 반응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위로나 충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다시 마주한 건 늦었지만 제대로 된 사랑이에요. 서연의 눈이 깜빡였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뛰는 것을 느꼈다. 사랑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겠지만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것 같아요. 도연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연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저는 아직 무서워요.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게,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게.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죠? 당신 없이 남은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이 더 무서워요. 서연도 그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웃었다. 상처와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남편을 잃은 아픔,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절망감, 다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그 위에 놓인 따뜻한 손길과 진실한 눈빛은 새로운 출발의 신호였다. 우리 나이에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까요? 웃게 놔둬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연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았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 다르다는 것을.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더 뜨겁고, 거짓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기에 더 솔직하며,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에 더 선명하다는 것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가면 되지 않을까요? 서두를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으니까. 서연이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어제처럼 절망에 찬 몸짓이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햇살이 더욱 밝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